네, 관절염이란 먼저 관절의 구조부터 알아야 되겠는데요. 관절이란 뼈와 뼈 사이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마디라고 얘기하는데,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 활막, 그다음에 인대, 힘줄, 근육 같은 연부 조직이 같이 있는데, 그 관절이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관절통, 붓기, 열감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저희가 관절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열감이 있고 붓기가 없다면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관절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관절염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 이제 붓기나 이런 게 있다면 관절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염증이 있을 때 관절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절염이 골관절염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건선 관절염 이렇게 좀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발병하는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관절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결핵성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화농성 관절염 등 여러 가지 관절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관절 연골 자체가 마모가 돼서 생기는 관절염인데요. 나이나 비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관절이 파괴되는 증상이고요. 증상이 있는 질환입니다. 두 번째,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 틀리게 자가 항체 때문에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도 생기지만 2차적으로 전신적인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결핵성 관절염은 결핵균에 의해서 관절 자체가 파괴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통풍성 관절염은 요산 수치가 변화에 따라서 요산이 관절 내에 침착하게 돼서 생기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관절염이고요. 마지막으로 화농성 관절염은 어떤 세균성 균에 의해서 관절이 고름이 생기는 질환으로서 갑작스럽게 생기고 발열과 극심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게 되는 관절염입니다. 이제 자가진단으로 느꼈을 때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질환은 보통 큰 관절에 많이 아픈데요. 예를 들어서 무릎, 그다음에 이제 발목이나 어깨, 척추 쪽, 단일 관절에 아픈 경우가 많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다발성 관절염을 주소로 내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손이라든지 손목, 팔꿈치 같은 조그만 관절에 침범을 하게 되고요. 보통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여성, 특히 중년의 여성 같은 경우에 다발성 전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오후에 특히 운동을 하거나 무리를 하거나 직업적인 일을 하고 나서 관절에 무리가 가는 오후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지만, 류마티스 환자들은 대표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조강직이라 그래서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해요. 그리고 운동을 해도 풀어지지가 않아요. 빨갛게 붓고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외래 환자들을 볼 때 구별하게 됩니다. 그 세대별로 아까도 거듭 좀 말씀해 주셨지만 세대별로 이게 주요 발병 연령대가 좀 나뉘어지나요? 관절염 환자,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도 남녀, 성별 또는 연령대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데요. 보통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2배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관절 환자분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국민영양조사 평가에 의하면 15세에서 44세 환자들은 국민 중에서 약 5% 정도가 관절염 환자고요. 45세에서 64세까지 국민 중에서 약 25%에서 30% 환자가 관절염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전 국민 중에서 약 60% 이상이 관절염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관절염 환자들은 전 국민에서 약 20% 정도 환자분들이 만성적인 관절통, 관절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일수록 그 고관절이 약한 이유가 또 특히 있을까요? 관절염 환자들은 남녀, 그 다음에 직업적인 거, 그 다음에 음주력, 생활 습관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요. 특히 고관절의 관절염 환자들은 남성에서 여성에 비해서 월등히 구수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고관절 관절염을 유발하는 질환으로서는 특히 뼈가 썩는 무혈성 괴사증이 있고, 고관절 이형성증, 그 다음에 외상에 의한 2차적인 관절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나 직업이나 아니면은 작업 환경에 따라서 관절 자체가 마모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남성 환자에서 특히 많다고 봅니다.
관절염을 앓을 경우에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금이 간다거나 아니면 뼈에서 골절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어떤 외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지요? 관절염이 있으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골밀도가 감소되고 2차적으로 주변의 근력이나 뭐 인대 같은 게 구조물들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자 상태에서 관절염, 똑같은 국민 중에서 관절염 있는 사람과 관절 없는 사람을 비교하다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골밀도나 주변 근육이나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똑같은 외상에 충격을 더 쉽게 받게 돼서 골절이라든지 인대 손상 같은 거를 더 쉽게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관절염을 진단하고 또 검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관절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게 된다면 자세한 병력을 청취하고 이학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특정 어느 관절이 어떻게 아픈지 문진을 한 다음에 부종이 있다든지 뭐 열감, 통증, 압통 같은 이학적 검사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가장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라는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 뼈 모양 같은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관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말하기 때문에 뼈와 뼈 사이에 이상이 있는지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관절 간격이 감소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관절 간격이 좁아들어 있거나 뭐 골극이 나온다든지 뼈가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변형이 있는지 그걸 엑스레이 검사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골 주사 검사라고 그래서 동의서 원소를 검사를 해서 뼈 모양을 보는 검사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엑스레이 검사나 동의원소 검사보다는 또 정밀하게 볼 수 있는 MRI 검사가 있기 때문에 동의원소 검사는 잘 안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환자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결핵성 관절염, 그다음에 화농성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들이 있는데 그런 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증상도 중요하지만 피검사나 혈액검사, 소변검사 같은 거를 보고 저희가 염증 정도나 아니면 요산 수치라든지 류마티스 인자, 그다음에 CCTV 항체 검사 같은 피검사로 혈액검사를 통해서 관절염이 다른 게 있는지 간별 진단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아까 뼈 사이를 잘 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만 우리 관절은 연골이라든지 활액막, 인대, 힘줄, 혈관이나 신경 같은 연부 조직이 있는데 그걸 잘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MRI라는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를 하면 관절의 손상 정도뿐만 아니라 연골이나 타 연부 조직 손상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적인 관절경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무릎에 아니면은 다른 관절 쪽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관절 내시경 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진단 겸 해서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관절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는 검사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필요시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수술방에서 관절 마모 상태를 보고 관절염을 진단하게 됩니다. 관절염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보존적인 치료 방법부터 수술적인 치료,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하게 되는데요. 보존적인 치료 방법은 가장 먼저 생활습관의 변화, 아니면은 환자분 예를 들어서 나이나 아니면 비만 정도가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체중의 감소, 그다음에 적절한 식생활을 통해서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좋아지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 통해서 근력과 인대 같은 거를 강화시키는 방법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보존적인 치료 방법 중에서 물리치료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은 어떤 원인이 됐지만 과도하게 된다면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지만 적당하게 관절 상태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요법은 관절염을 예방할 수가 있고, 만일 염증 상태가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물리치료, 온열찜질 같은 거나 전기자극요법을 통해서 구소적인 통증과 관절 부위의 이완을 통해서 관절염을 소실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운동 도수 치료라든지 아니면 체외 충격파 같은 치료 방법을 통해서 물리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관절 국소 부위에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부위에 국소 부위에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주사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주사요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연골 주사라고 알려진 하이알루론산 주사 치료를 통해서 관절 안에 염증을 줄여준다든지 통증을 감소시키고 부종,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 주사가 있고, 주변의 근육과 인대 같은데 신경통을 줄여두는 신경통증, 신경 차단술이 있고요. 세 번째는 주변의 만성적인 관절통 같은 경우에 인대나 건 부위에 주사요법을 통해서
인대나 건 부위를 증식시키는 증식치료 방법도 주사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예를 들면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환자분의 관절염 상태에 따라서 가장 관절을 보호시키는 다듬는 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관절경 치료가 있고 관절 연골이 손상이 있을 때 그 손상된 연골을 바꾸는 재생시키고 이식시키는 방법. 세 번째는 관절 자체를 바꾸는 대체시키는 인공관절 수술 세 가지로 크게 대변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관절면 자체를 다듬는 수술, 그런 수술은 관절경 수술로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데 관절염 환자들 대부분은 연골판이라든지 관절 연골이 부유물, 유리체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들이 관절 내에 부종을 형성하게 됩니다. 활액막이 증식되거나 그런 염증 반응을 내시경을 통해서 유리체를 제거하거나 연골 부위 찢어진 부위를 다듬거나 활액막 증식된 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다리가 휜 특히나 무릎 환자들의 경우에 변형이 심각하게 오다리 형식으로 변형이 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과 더불어서 교정술, 근육경골 절골술이라고 하는데 교정술을 통해서 휜 다리를 반듯하게 만드는 수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골을 이식하거나 배양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은 자기 연골세포를 배양을 해서 심는 방법과 다른 데서 연골을 떼어내서 연골을 심어주는 방법,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줄기세포를 통해서 손상된 연골을 채워주는, 배양시켜서 치유되게 하는 줄기세포 방법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연골 자체가 너무 마모가 되거나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이전에 할 수 있는 비수술적 요법과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 중에서 간단하게 연골만 재생시키거나 다듬는 방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관절 자체를 새 걸로 바꿔주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소 부위만 관절이 닳아진 경우에는 한 부위 반치환술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관절 연골 상태가 2개 이상 마모가 되는 경우에는 전치환술로 수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한다는 게 좀 두려운 사실이잖아요. 네. 그 완치율은 어느 정도 되고 또 그거에 따른 합병증은 또 없는지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술 후에 합병증이나 아니면 완치율, 재발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관절염은 상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가장 간단한 관절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염증이나 부유물, 찢어진 부분을 다듬어 줄 수 있지만 뼈 자체가 휘어지거나 그런 거를 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수술하기 전에 상태가 제일 중요하고요. 만일 휘어진 정도가 심하다면 관절경 수술과 더불어서 절골술이라는 근육경골 절골술을 같이 해야지 수술 후 합병증과 완치율을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연골 상태에 따라서 연골 상태가 심하면 거기에 따라서 줄기세포라든지 연골 이식술 아니면 연골 배양술 같은 2차적인 치료 방법을 더불어 해야지 완치율, 재발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 수술을 해서 내시경을 했다 그래서 완치율이 100%고 줄기세포를 했다 그래서 성공률이 50% 이거는 환자분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미한 관절염을 앓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경우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 수 있을까, 단시간에.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통증을 빨리 완화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관절염 환자가 온다면 생활습관이나 휴식을 취하는 게, 생활습관의 변화나 휴식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아프다고 다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통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고 생활습관에 문제가 되는 것을 교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안정을 취하는 방법 중에서는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사용을 줄여주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얼음찜질 같은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나빠진 경우에는 근처 인근 병원에서 전문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이라든가 어떻게 생활 체조라든가 있다면 한 가지 비법 좀 알려주시면. 네, 아까 관절염 원인 중에서 비만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되는데요. 특히 비만 조절하는데 식이요법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이요법 같은 경우에는 균형 있는 식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탄수화물 섭취도 줄인 다음에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흔히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 중에서 무릎 환자들 같은 경우에 5kg의 몸무게만 줄여준다면 증상의 절반 정도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식생활 같은 걸 이 식이요법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더불어서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와 E, 그 다음에 토코페르 같은 미네랄 성분을 채소나 과일 같은 걸로 충분히 섭취하게 되고요. 특히 술이나 담배, 커피 같은 경우에는 골밀도나 연부 조직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삼가하거나 끊는 게 좋습니다. 운동요법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운동요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을 떨어지게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스트레칭 위주, 상체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 같은 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하지 같은 경우에는 체중 부하가 안 되고 관절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빠르게 걷기 같은 경우에 평지에 아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게 걷기를 평지 중심으로 걷는 게 좋고요.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수영과 같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아쿠아로빅이나 수영 같은 경우에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관절의 하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자전거 타기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분 중에서는 자전거는 뭐 MTB 같은 산악 자전거 같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고정식 자전거나 아니면은 공원이나 학교 같은 평지 같은 데 움직이는 자전거 타기가 근력 운동을 위해서는 좋습니다.